자, 시작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젯밤은 새벽이니까 한국이 축구가 16강을 오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세계 1위 피파 랭킹 독일을. 사실은 경기가 그래서 축구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2002부터 좋은 표현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이 여러분은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는 5, 6월 과정의 핵심 이렇게 요약 강의를 마무리 짓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세법도 오늘 좀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233페이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부터 보도록 하죠. 233페이지. 자, 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일명 범죄신고. 범죄신고인데, 2 대신에 2-2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112에 따른 2-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말은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 있어서 2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에 비과세 요건에서 이 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에 받습니다. 그런데 2-2라고 하는 것은 요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모두 2-2가 아니라 2-2가 되는 경우서는 조정 대상지역,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비과세니까 2-2가 나오려면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을 꼭 생각하면서, 그럼 지문에 조정 대상지역의 언급이 없으면 2-빵입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을 언급을 하면 2-2로 이런 것은 사실 지난해까지 시험 언급이 안 되니까 올해 시험적으로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1세대 요건부터 보는데, 1세대는 가족의 구성 집단이죠. 그래서 1세대는 원칙이 있더라. 원칙을 썼다면 것은 외를 쓰겠죠. 그래서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원칙적인 1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외외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외를 1세대로 보는데, 여기서 공통을 보면은 원칙이든 외외든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외외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인데, 그러므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의미하니까, 단순히 집이라서 거주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을 소득을 구분했을 때 우리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 자, 없을 경우는 외외가 되는데 그 외외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첫째는 자, 나이도 먹을 만큼 그 거저 연령이 30즈음에 30세 이상일 경우 자, 마음이 아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 다음은 속이 후련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서 사망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배우자 이혼하면 속이 후련하죠. 자, 이러면서 배우 없을 경우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나이하고 소득은 원싱 언어도 별개의 요건입니다. 충족 요건이 아니죠. 그런데 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기준소득 40% 이상 자, 소득으로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나이하고 소득은 별개니까 미성년자는 제외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가족의 사망 등으로 또 불가피하게 1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또 1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기본 원인은 뭐냐면 외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을 때 나이하고 소득은 충족이 아니라 동시 요건이 아니라 개별 요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를 한번 확인했는데 자, 이런 게 있죠. 자, 1세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이럴 경우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거. 비록 만약에 자, 세대를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쓴가 우리가 거주고 산다고 해서 부부를 따로따로 봐버리면 한 세대 한 주택의 비과세가 경우에 따라 한 세대가 두 주택, 세 주택 비과세 쓸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대를 판정할 때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의 비과세죠. 이 주택의 비과세는 주택은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축물인데 이 주택을 판단할 때는 등기라든가 등기허가 여부에 왜? 자, 무관 등기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뭐가 중요냐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거용의 용도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등재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용한 건물, 이 건물에는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 즉 딸린 토지도 이렇게 함께 파니까 그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철벽이 있더라. 도시적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따라서 도시적 안에 있는 집은 정착 면적의 5배, 밖에 있는 집은 정착 면적의 10배 범위 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오면은 도시적 안팎을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규정과 혼돈하지 말고, 자, 그래서 5배, 10배 구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자, 1주택의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주택을 판단할 때 이상 주택을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팔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